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탄압받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서는 타 채널 언급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유튜브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박대출 유튜브 1인 방송 규제 절대 안 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가 유튜브에서 자기가 듣기 싫은 말만 해가지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에 반발했다. 유튜브 등 1인 방송을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나온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총리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측도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청와대, 정부, 여당 등 제3자가 유튜브 우파 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도 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요즘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려워져서 사실 우파 방송들도 문재인 비판하는 방송들을 워낙 많이 해요. 그래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어하고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나 본데 사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그걸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과 충고를 안 듣겠다는 건 그건 국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며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난무했나.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가. 방송 장악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제까지 내로남불을 계속할 것인가. 유튜브 등 1인 방송 규제 법안을 발의한다면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박대출 의원이 말해주셨네요. 여기에 어울리는 속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건 바로 문재인이 하는 짓이에요. 문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듣기 싫은 말만 안 듣기 때문에 이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속담이 하나 더 있어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 말은 즉 남이 충고나 뭐 지적 같은 거 해주면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입에 쓴 약은 쓰다는 이유로 안 먹으려고 해요. 그게 몸에 좋은 내 말이죠. 특히 우파 방송은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을 비판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걸 들을 생각 안 하고 유튜브 규제를 하려는 거는 아예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전면전 선포. 문재인 정부가 결국 가짜뉴스와의 전면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놔둔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며 가짜뉴스는 사회 통합을 흔들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는 사회 공적이라고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공론화했다. 이 총리는 검경은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각 부처는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라고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주문했다. 문재인이 사실 우파 유튜브 방송을 가짜 방송이라고 규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우파 유튜브 방송은 가짜뉴스 같은 걸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꼭 팩트를 집어서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방송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의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하라고 했다. 물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문재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가장 지독한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소득 주도 성장, 즉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며 성장한다는 뉴스가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아니냐고 했다. 정부 여당이 공권력까지 동원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하고 이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현 상황은 결국 유튜브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의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 생산 유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튜브를 최우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왜 수많은 SNS 중에서도 유튜브를 꼭 찍어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일까? 그 이면에는 유튜브가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방송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만 해도 진보 진영의 동무되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제가 인터넷 방송을 잘 보지도 않아서 진보 진영의 동무대였는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주목받은 것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공이 절대적이다. 이들은 현재도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의 진행을 맡으면서 제도권 언론에서 더 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됐다. 때마침 유튜브의 영향력도 급증하면서 동영상 소비 구조가 급변했고 이는 보수 성향 인터넷 방송의 기폭제가 됐다. 이로 인해 유튜브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는 반대로 보수 진영의 동무대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함을 받아서 탄핵되고 문재인이 또 촛불 반란을 일으켜서 부정행위를 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수 세력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난 3일 기준 보수 진영의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에 가입한 구독자 수는 10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35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의 민주TV는 9,030명에 불과하지만 한국당의 옳은소리는 26,997명이었다. 3배 가까운 격차다. 정치 시사 분야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보수 진영이 압도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민주당은 촛불 혁명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해서 내쫓아내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독자 수가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내 보수 청량 정치 시사 분야 상위 5개 채널의 구독자 수는 전체 약 100만여 명이다. 지난해 8월만 해도 35만여 명 수준이었는데 급속도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 채널에 게재한 동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2억 2천만 뷰에 이른다. 특히 이 중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채널이
펜앤드마이크 정규제 TV 구독자 수는 약 26만 명으로 KBS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와 엇비슷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그 첫 타깃으로 뜬금없이 유튜브를 콕 찍어 지목하자 보수 세력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를 향해 칼을 꺼낸 것은 유튜브에서 보수 진영의 콘텐츠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작용했다는 게 야당과 보수 세력의 시각이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국민들이 지적하고 또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문재인과 여당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목소리를 막으려고 또 유튜브를 가짜뉴스를 지적해서 또 그걸 단속한다는 거는 참 이건 불통짓이라고 해요. 만약 문재인하고 여당이 자기가 잘못이 있다면 그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여당은 사실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보수 성향의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중파 등 주류 매체에서 밀려난 보수 논객들은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정부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여당은 이들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사항쟁 의지를 내비쳤다. 당장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의 신경전은 정기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치로 표출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단속 방침에 맞춰 법제화에 서두르고 있다. 당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단도 지난 1월 박광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꾸렸다.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박광원 의원이 일요 서울 영상에서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규제하겠다는 영상이 있어요. 이에 대해 한국당은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해 불필요한 추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튜브나 SNS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대추 의원은 유튜브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으로 보인다며 법안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건 저번에 봤던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개혁 세력과 정부 여당은 유튜브 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중립적이고 철저한 팩트체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 정준이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위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계 전체가 참여하거나 학계와 연계한 팩트체크 기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역시 현재로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구가 또 다른 규제와 여론 통제를 위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편향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과 같은 각종 기구가 생겼지만 편파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모든 언론사의 뉴스 검색 진입과 퇴출 결정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친문 친여 성향의 좌파 시민단체 언론학계 인사들이 대거 진출해 사실상 정부가 포털뉴스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초 발족한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혹추천 목신 조모 위원과 시민단체 추천 목수로 민언년 추천 송모 교수, 경실련 추천 윤모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보수 정당과 보수단체 추천 이사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광훈 의원이 주장하는 팩트체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여론 규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2013년 의원 30여 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입법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리 국민은 조금이라도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고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강요받고 있다며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라고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 줄 것은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을 보수 재갈 물리기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역시 과거 MBN에 당시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자당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기자 출입금지령, 무더기 법적 소송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홍준표 당시 대표는 MBN에서 내가 뉴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MBN의 당사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를 선포했다. 결국 가짜뉴스 판별과 처벌 기준을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명확히 하는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뉴스는 다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법을 한다면 정치적 평양성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회찬 타사 등과 같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입성 찌라시를 유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라며 가짜뉴스는 누구를 겨냥했든 근절해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별도의 입법까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에서 유튜브 규제하려고 해서 여러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뉴스 얘기가 엄청 나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채널 A의 외부자들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우파 유튜브 방송은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거, 이거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TV 공감대님과 안정권 대표님이 직접 민주당사 앞에서 유튜브 탄압하지 말라고 직접 시위까지 했어요. 유튜브 탄압을 막기 위해서 애쓰신 안정권 대표님과 TV 공감대님의 남자다운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유스님이 방방했을 때 빨갱이들이 유스님한테 욕하고 분탕을 쳐서 안정권 대표님이 유스님 욕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정권 대표님의 이런 훌륭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저는 유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파 채널분들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해서 빨갱이들이 건드리면 저는 그 빨갱이들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유튜버가 되려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예고편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스님과 안정권님이 방방을 했을 때 유스님이 안정권 대표님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저도 안정권 대표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튜버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갱이들이 제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서 분탕치고 고소고발을 하면 제가 이기나 빨갱이들이 이기나 붙어서 빨갱이들을 끝을 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 모세TV는 절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을 거예요. 모세TV는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방송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고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은 mmm0025@naver.com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확인 후에 잘못된 것은 정정방송과 사과방송을 해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바로잡겠습니다. 박원순과 이재명처럼 자기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한테 고소고발하는 불통짓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다 싶으면 저는 그 지적과 또
충고 같은 거를 달게 받겠습니다. 문재인처럼 자기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막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짓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부추현 대표이신 윤영홍 대표님은 협박 전화에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죽어도 바른 말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셔서 사나이다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갱이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면 무조건 고소고발하면서 자기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가짜 정보에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헛소리를 하나 본데, 저를 포함한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는 진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거듭 강조드립니다. 저희 모세TV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을 것이고, 저희 채널을 포함한 우파 유튜브 방송은 절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방송은 좌파 언론 지상파 방송이에요. 박광훈과 그리고 문재인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과 빨갱이들과의 전쟁을 여기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파 채널 분들은 제가 말했듯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으니 우파 채널 중에 특히 우파 채널들 뉴스 채널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청와대님 채널도 사랑해주세요. EQ 채널님도 사랑해주세요. 벌레소년님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추현TV 사랑해주세요. TV 공감대 채널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정권 대표님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칸특TV도 많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하시는 모든 우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유튜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드리면서 모세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버에서 애국활동을 해주신 유스님 최고! 청와대님 최고! EQ채널님 최고! 부추현의 윤용 대표님 최고! 한성주 장군님 최고! 엄마방송의 주옥순 대표님 최고! 선고자 방송 최고! 데일리베스트 최고! 나라의 TV 최고! 슈타인즈 최고! 유튜브 최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최고! 신의 한수 최고! 칸트TV 최고! 너알라 TV 최고! 벌레소년 최고! 그리고 애국하시는 모든 유튜버들 최고! 파이팅!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한 날이 밤에 촬영한 관계로 원래는 제 방송 컨셉이 친근하고 힘이 넘치는 방송인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게 됐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모세 논평 3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